이번 시간 문제집 계속 볼게요. 문제집 246페이지죠. 기출문제 10번요. 저당 대주제도 묻습니다. 원리건균등, 원건균등, 최정식 세 가지를 묻습니다. 10번. 자,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래요. 박스 지문 4개 봅니다. 기업번 상환 첫해 실판 볼까요? 첫해면요 초기 첫해고 묻잖아요. 요것도 올리시고 거기 첫해. 자, 첫해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 상환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 원금보다 크다. 말도 안 돼. 첫해 보게 되면요 원금이 가장 크지. 원리금은 작잖아요. 바로 틀렸죠. 첫해니까 그러죠. 예. 따라서 원리금 균등상이 원금 균등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 X. 자, 니은번요. 쉬운데 빈출입니다. 쉬운데. 최정식 상환은 미래소득이 감소 틀렸지. 증가죠.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가 아니고요. 젊은 저소득층, 젊은층이죠. 젊은 저소득층 또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해서 은퇴 예정자 틀었습니다. 젊은 저소득층에게 주로 적합하다. 틀었습니다. X. 디귿번 원금균등 방식 재판 볼까요? 요것도 올리고 원금균등 요걸 돌리시면서 바라봅니다. 원금균등 방식은 매기 상한 원리금은 점차 감소한다. 나오죠. 원리금은 점차 감소하니까 최감식이지. 그대로 맞네요. 원리금 감소 5입니다. 리얼번 원리금 균등 상한 요거 돌리시고요. 요 그림.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은 매기 상환하는 원금액은 점차 높아진다. 원금은 점차 높아진다. 맞죠? 5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요. 디귿번과 리얼번이죠. 정답 5번. 정답 5번입니다. 14번요. 자, 다음 주택 저당 대출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묻습니다. 틀린 것. 자,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자, 실판 볼까요? 원금균등 방식은 원금을 가장 많이 해서 처음에 원금을 가장 많이 해서 얘는 원금이 요거밖에 안 되잖아. 원금균등이 원금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원금 횟수를 많이 해요.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은행 대출자 측에서 본다면 원금 횟수 위험은 원리균등보다 상대적으로 커요, 작아요? 작죠, 그죠? 왜? 원금을 가장 많이 회수하니까. 따라서 위험은 작다. 맞습니다. 2번요. 점정상환, 최정식이죠. 최정식 대출 방식은 초기에는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은 자, 초기 하면 여기잖아. 초기. 초기이기 되면 거기 뭐지? 거기. 요건 뭐죠? 가장 작잖아. 가장. 따라서 최정식 상환은 초기에는 차입자 원금 상환 부담은 원금이나 원리금 등에 비해서는 크다가 아니고 작지. 가장 작지. 크다 틀리고 작다. 그죠? 작다. 틀린 답 2번입니다. 3번요. 변동금리는 대출자 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 위험을 그만큼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가 있다. 그대로 맞죠? 다음에 4번요.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초기에는 초기 칠판. 그러니까 요건 묻네.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보다 초기에는 원리금 지급액이 적다. 맞죠? 적다. 5입니다. 5번요. 최정식 점정상환 대출은 미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신혼부부에게 유리하다. 나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죠. 옳은 질문입니다. 정답 2번 틀렸고요. 15번. 자, 주택금융으로 옳은 것은 21회. 1번. 원금 균등 방식과 원리금 균등 방식은 1회차 월 불입은 동일해요, 달라요? 실판 보세요.
자, 1회차는 여기겠네. 1회차는요, 같아, 다르다? 다르잖아. 어느 게 크다? 원근균등이 크죠. 따라서 동일하다 틀렸고, 원근균등이 크다. 틀렸죠? X. 2번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같아요.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차이점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변동금리가 유리한 것은 차이점입니까? 대출자입니까? 은행이 유리하죠. 따라서 차입자가 아니고 대출자. 그래서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요. 차입자가 아니고 대출자, 은행, 대출자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유리하다. 그래서 주체가 틀렸죠. 차입자가 아니고 대출자. X입니다. 3번요. 일반적으로 차입자 소득과 담보부산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 그렇죠.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요. 차입자 소득이 증가해요. 부산 가치가 증가한대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당연히 낮아지겠죠. 높아진다. 틀렸고 낮아진다. X. 4번요. 변동금리 이전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전의 변동 위험은 차입자에게서 대출자로 전가된다. 단어가 바뀌었죠. 대출자에게서 차입자로 전가되겠죠. 그래서 단어가 바뀌었다. X입니다. 자, 5번 지문도 자주 나와요. 문장을 빨리빨리 해석하세요. 차입자의 대출 금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10번 봅니다. 앞으로 지문에서요. 중도 상환 단어 나오면요. 여기서 중도 상환 안 하겠지. 이쯤에 중도 상환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도 상환 단어 나오면요. 초기가 아니고 말기. 얘를 가리킵니다. 말기에는요. 이때 중도 상환 말기가 나왔다면 항상 원리금 크기 최정식 원리금 원금 똑같이 잔액, 저당 잔금, 들어간 잔액 크기도 최정식 원리금 원금 해서 요거 묻는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중도상할 경우 말기를 묻죠.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균등보다 대출 잔액이 적다. 대출 잔액 나왔죠. 그러면 적은 것은 얘가 적잖아. 따라서 대출 잔액 물으니까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균등보다 잔액이 적다.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요. 정답은 5번이 맞고요. 5번 지문도 빈출 자주 나옵니다. 한 번 더 잘 나오니까 반복합니다. 중도 상환 단어 나타나면 초기입니까? 후기입니까? 후기에서 대출 잔액이 나왔다. 잔액 나왔을 적에 요 크기 있죠. 예. 요 지문 잘 나와요. 예. 이런 것도 지문 익숙하게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옳은 지문 정답 5번입니다. 자, 16번은요,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 얘는 여러분들이 계산 특강 보시면 요거, 문제가 수록되어 있고, 또 제가 5월달, 6월달에 요 문제를 풀어드렸어요. 정규 시간에서. 그러니까 요 문제는요, 일부러 체크 안 했고, 나중에 예상 문제 넘어가면요, 숫자만 바꿔가지고 또 만들어 놨거든요. 이따가 예상 문제 보면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따로 체크했으니까. 해서 일단 예상 문제에서 보도록 합니다. 다음에 18번. 금융기관이 대출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9회. 이런 질문도 교재는 없지만은요, 해석을 해서 꼭 정답을 만들어야 됩니다.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1번. 은행은요, LTV를 높입니까? 낮춥니까? 낮추겠지. 틀렸죠. 2번요, DTI를 높이겠어요? 낮추겠어요? 이것도 낮추겠죠. 틀렸고. 3번요. 금리 변동이 심하다. 이럴 때는요, 은행은, 자, 고정금리를 좋아합니까? 변동금리를 좋아합니까? 변동금리를 좋아하죠. 고정금리 틀렸죠. 변동금리로 대출하겠죠. 틀렸고. 4번요. 대출 실행 시에 부채 감당률은, 자, 순두부죠. 얘는요, 1보다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1 이하가 아니고 1 이상을 요구합니다. 은행은. 따라서 은행은 부채 감당률은 1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 되는 투자를 선택하고 요구할 겁니다. 틀렸고. 정답 5번입니다. 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은행은 이자율 스왑,
스왑은 교환이죠.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이런 방법으로 위험을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예상 문제 넘어가죠. 예상 문제. 예상 문제는 255페이지예요. 255페이지. 2번부터 볼까요? 2번. 부동산 금융에 대한 기초 용어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잔금 비율은 갚은 겁니까? 안 갚은 겁니까? 안 갚은 거죠. 따라서 저당 대출에 대해서 미상한 맞죠? 미상한된 원금의 비율입니까? 원리금의 비율입니까? 잔금은요, 안 갚았죠, 미상한. 안 갚은 거에 대한 원리금 총액을 말합니까? 원금을 말합니까? 안 갚았다, 원금이다, 원금. 그래서, 자, 아예 밑줄 하세요. 잔금 비율은 밑줄 하세요. 미상한된 원금 비율 밑줄 하세요. 미상한된 원금 비율, 원금 동그라미. 우리 시험은요, 요걸 장난칩니다. 예. 잔금 비율은요, 상한된 틀린 말입니다. 미상한된 원금의 비율이지 원리금 틀린 말입니다. 원리금 아니에요. 덜 갚은 미상한된 원금이야, 잔금 비율은요. 예. 따라서 잔금 비율은 뭐라고 했다? 미상한된 원금 비율. 그래서 요 단어를 장난치면서 우리 시험은 지문 나왔었습니다. 또 잔금 비율을 나왔다면 그러면 잔금 비율, 네, 잔금 비율 공식 한번 돌려보죠. 공식 분자분모 잔금 비율. 잔금은 무조건 연금 현가 기억나시죠? 잔금은 무조건 연금의 현가계수, 또 연금의 현가계수. 기간은요, 분모가 전기간, 남은 기간, 전기간. 분자가 남은 기간. 그래서 요거 바로 돌리시고, 여기에 대한 숫자만 넣어버리면 찾아야 됩니다. 예.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잔금은 미상한된 원금의 비율입니다. 원금. 5입니다. 2번요. 저당 상수의 대출 원금을 곱하면 매월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나온다. 맞습니다. 따라서 5가 되고요. 상환조견표는 를 통해서 저당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분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볼 수 있다. 10번 볼까요? 자, 기간이 지나가니까 원리금 변동 상환은요, 이자는 점점점 작아지고, 다음에 원금은 점점 많아지고, 요 흐름을 표로 만든 게 상환조견표예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4번요. 4번도 기출문장 옮겨왔어요. 4번 기출문장. 채무 불이행 위험은 대출자의 위험일까요? 차입자의 위험일까요? 채무 불이행. 원리금을 안 갚으면요, 차입자가 손해봅니까? 은행이 손해봅니까? 상식적으로. 원리금 안 갚아. 그럼 은행이 손해보죠. 그러니까 대출자 위험 맞습니다. 은행. 손해보는 주체를 생각하세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은요, 은행이 손해봐요. 그러니까 대출자 위험 맞습니다. 맞아요. 조기상환 위험은 대출자 위험일까요? 차입자 위험일까요? 조기상환 싹 하게 되면요, 은행이 손해봅니까? 차입자가 손해봅니까? 은행이 손해보죠. 그러니까 조기상환 위험은 차입자가 아니고 대출자. 대출자가 손해봅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틀린 답 4번. 자, 그러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채무불이행, 원리금 안 갚아도 은행이 손해봐. 대출자 위험이 되고. 조기상환 싹 해버려. 차입자 지면 좋은 거지. 누가 손해보지? 은행이 손해봐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조기상환 둘 다 누구 위험이다? 대출자, 은행의 위험이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지문도 기출문장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둘 다 대출자의 위험입니다. 정답 4번. 다음 페이지 3번.
이자율과 관계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자율 하기 위해서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묻습니다. 1번 변동이자 방식은 대출기관이 인플레비움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가 있어서 대출자가 선호한다. 그대로 맞죠? 옵니다. 다음에 2번 변동금리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비용은 대출자에게서 차입자로 전가된다. 문장 맞죠? 옵니다. 3번요. 지속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대. 하락이 예상되면요. 대출자는 고정금리가 유리해요? 변동금리가 유리해요? 내려가면 대출은 고정금리가 좋죠. 따라서 맞습니다.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요. 차입자는 당연히 하락하는 만큼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4번요. 대출일 기준이면 뭐죠? 조기. 조기에는 고정이자가 변동이자보다 높다. 맞는 말이죠? 오가 됩니다. 5번요. 고정이자 방식에서 자, 계약이자, 즉 저당이자보다 시장이자가 높으면 조기상환. 아니죠. 항상 조기상환은요. 시장이자가 하락할 때. 따라서 시장이자가 낮으면, 시장이자가 하락, 낮을 때 차입자는 조기상환입니다. 이것도 변출이니까 바로 해석하세요. 차입자는 시장이자가 낮을 때, 하락할 때 조기상환. 틀린 답 5번입니다. 4번 내려가요.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틀린 거 찾아볼까요? 1번. 금융에서 변동이자를 적용하는 용자는 대출자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한다. 동일이 맞는 말이죠. 옵니다. 2번. 변동이자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합해서 결정한다. 맞죠?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 기간마다 기준금리를 조정합니까? 가상금리를 조정합니까? 기준금리죠. 그래서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신용도를 반영하죠. 따라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가상금리가 아니고 기준금리를 조정합니다. X. 2번요. 기출문장이네요. 저당에 유동하란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유통되게 한다. 맞습니다. 저당에 유동하여 결정적인 역할은 1차 시장이 아니고 2차 시장이죠. 2차 저당 시장이죠. X. 들었습니다. 리얼번요. 초기에 차입자의 소득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가장 낮은 방식은 최정식이다. 오, 맞죠? 그죠? 초기에 가장 원리금 비중이 낮은 것은 최정식이다. 그대로 맞네요. 오가 되고. 미연번. 원금균등 방식은 매기간 저당 지불액이 동일하다. 매기간 저당 지불액 원리금이 동일하면 원금균등이 아니고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 상환이죠. X. 자, 틀린 것은요. 니은번, 디귿번, 그리고 미연번이죠. 니은, 디귿번, 미연번. 세 개네요. 정답 3번입니다. 자, 6번 연습합니다. 지분금융을 찾아래. 지분금융. 자, 해서 앞으로도 이런 박스가 났다면 이런 문제는요. 무조건 득점을 해야지 합격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요. 실수로 틀린 거 이러면 몰라서 틀린 거 아니거든요. 이거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지분금융. 자, 지분금융은 배당이다, 이자다. 배당입니까? 이자입니까? 배당이죠. 배당만 찾으면 돼요. 기업은 자산유동자금권 ABS는 배당이자, 이자니까 X. 2번요. 부산 투자회사 배당이자, 배당이죠. O. 디귿번 주택 상환사채는 이자. 사치니까 이자죠. X. 리얼번요. 부동산 신디케이터 배당. O죠. O. 미연번 조인트벤처 배당이죠. O입니다. 비업번 공모에서 정전한다. 주식 정전은 배당이죠. O입니다. 그래서 지분금융은 자 니은번 리처, 디귿번 신디케이터, 미연번 조인트벤처, 비업번 정자 해서 4개. 정답 4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9번, 10번. 9번은요, 박스 보게 되면요, 자료에서 LTV하고 DTI입니다. 10번 문제는요, 박스 보게 되면요, LTV하고 또 뭐죠? 부채 감당률.
감 잡히죠? 지난 시간 공식 적어드렸죠? 얘는요, 똑같아. 박스 숫자 보고 딱딱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요. 예.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안 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숫자만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그냥 답이 떨어져. 여러분이 이제 반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11번.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공무원 정자는 배당이죠. 지분금융 맞죠? 자산 유동화증권 ABS와 주택 상한세는 이자죠. 부채금융이다. 맞네요. 옵니다. 2번요. 차입자는 저당 이자가 시장이보다 높을 때 조계상을 하게 된다. 맞죠? 저당 이자가 높고 시장 이자가 하락할 때 조계상은 그대로 맞습니다. 오. 3번. 변동이자는 기준금리의 가상금리를 합해서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인플레가 발생하는 일정 기간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맞는 말이죠. 오가 되고요. 4번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초기에는 고정이자가 변동이자보다 높다. 고정금리가 높다. 맞네요. 오가 되고요. 5번요. 가격 수준 조정 조당은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고 인플레만큼 저당 잔금을 조정합니다. 이자를 안 올리고 저당 잔금을 조정한다. 맞습니다. 이때 이자는요, 인플레가 없다고 하는 이자이기 때문에 명목이자가 아니고 실질이자. 명목이자 틀렸고 실질이자를 적용합니다. 정답 5번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18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거꾸로 볼게요. 4번하고 5번요. 4번, 5번 묶어주고요. 4번, 5번은 우리 시험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4번은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고정이자 조건인 경우에 대출자는 시장금리 하락기, 즉 시장이자가 하락할 때 조계상이 놓인다. 맞죠? 시장이자 하락 시 조계상 맞습니다. 요거 빈출 자주 나왔고. 5번은 거꾸로죠. 고정이자일 때 대출자는요,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 상승이면요, 은행은 손해보죠. 고정금리인데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이 손해보니까 수익성은 악화된다. 맞습니다. 다음에 2번, 3번 볼까요? 2번부터 봅니다. 변동이자 조건일 때 대출자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 그대로 맞죠? 부여 설명이 3번입니다. 변동이자 조건에 의해 금리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할 수가 있다. 그대로 맞죠? 옵니다. 자, 1번 올라가요. 변동이자는 기준금리의 가상금리를 합해서 결정이 된다. 맞습니다. 차입자의 취업 상태가 불안정하면 기준금리가 아니죠. 가상금리죠. 차입자의 신용도는요, 기준금리가 아니고 가상금리를 통해서 조정하죠. 가상금리 틀렸습니다. 정답 1번. 다음 페이지요. 23번요. 저당 상환 방식의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원금균 등 상환에서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원금의 저당 상수를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나오죠. 그래서 첫 단어 원금 균등이 아니고 원리금 균등이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저당 상수를 적용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요.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유등에 대해서 초기, 제법 볼까요? 초기. 이거네요. 요거 두 개 묻잖아요. 초기는 원금 균등이 크고 원리금이 작네. 따라서 원리금 균등은 원유등에 비해서 초기는 원리금 지불액이 많다가 아니고 적다. 그죠? 적다. 틀렸고. 3번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이자 지급액. 이자 지급분은요, 저당 원금의 이자를 곱한다. 이자는요, 저당 원금이 아니고 저당 잔금이죠. 이따가 계산 문제 풀 거예요. 저당 잔금에다가 이자를 곱하죠. 저당 원금 달리고 저당 잔금 곱하기 이자입니다. X.
4번요. 첫해 월불입액 납부 만기 이전의 중도상환. 자, 중도상환 10번 보세요. 중도상환만 나왔다면 초기입니까? 후기입니까? 후기죠, 후기에. 이때 이제 원리금 크게나 잔액 묻게 되면 이걸 묻는 거지. 요즘은이잖아요. 따라서 자, 중도상환 경우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것은 가장 적은 것은 원리금 변동이 아니고 가장 적은 것은 뭐죠? 원금 변동이죠. 가장 적은 것. 잔액이 가장 적은 것은 원금 변동입니다. 원리금 변동 틀렸고요. 원금 변동 상환입니다. X. 5번요. 점정 상환 또는 최정식 상환은 자, 초기에는 저당 잔금이 오히려 증가하면 은행이 손해보잖아요. 이런 경우는 부의 상환이 생길 수도 있다. 맞죠? 정답 5번. 정답 5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25번. 대출 상환 방식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돼요. 옳은 것. 기억번.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액. 자, 10번 보면요. 첫해. 또 나왔네. 요 거기, 그죠? 거기. 첫해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변동 방식이 원리금 변동보다 크다. 맞죠? 옵니다. 니은번도 요즘은도 기출문장으로 기억납니다. 원균동, 10번 보세요. 원균동 요거. 원균동은요, 처음에 많이 내고, 점점 적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요, 주로 은퇴하신 분들, 돈이 많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선호한 경우입니다. 이 문장이 바로 니은번이다. 원균동 방식은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하다. 맞죠? 옵니다. 디귿번. 원금 변동 방식은 매기상 원리금은 점차 증가한다. 10번 볼까요? 원금 방식은 원리금은 점차 뭐지? 원리금은 감소하죠. 따라서 증가 들렸고요. 감소하니까 체감식 상환. 원리금은 감소합니다. 얘도 빈출 지문 자주 나와요. 원리금은 감소한다. X. 다음에 원리금 변동 방식은 매기 상환 원금은요 일정합니까? 증가합니까? 원금은 증가하죠. 원금은 증가한다.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번, 니은번. 정답 1번. 정답 1번. 26번요. 저당 상환 방식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틀린 것. 1번. 자, 초기에 상환보다 가장 큰 방식은 원금 변동이다. 초기 가장 부담이 크다. 초기. 큰 것은 원금 변동 맞네요. 부담이 크네요. 따라서 원금 변동 O입니다. 또 2번요. 원금 변동 방식은 매기상환 원리금은 점차 감소한다. 원리금은 감소. 맞죠? 체감식 O입니다. 3번요. 원리금 변동 상환은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 비율이 크다. 맞죠? 요거잖아요. 원리금 변동 방식은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크다. 초기는 이자 비중이 크다. O가 되고요. 4번요. 차입자가 대출을 중도 상환할 경우, 감 잡히죠? 그러면 얘를 묻지. 이들은 주로 잔액을 묻게 잔액을. 잔액 크게 묻습니다. 중도 상환할 경우에 원금 변동 방식은 원리금 변동보다 대출 잔액이 적다. 맞죠? 네, 5입니다. 5번요.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변동 방식이 원금보다 크다, 적다? 작죠, 그죠? 첫 해는요, 원리금 변동이 원금보다 작다, 크다, 틀리고 작다. 정답 5번입니다. 27번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앞에 기출문제에서 체크 안 했던 계산 문제인데요. 얘는 이제 계산 문제. 자, 칠판 보시면요. 요 방식에서 원리금 변동 상환 방식 계산 문제 가능해요. 원금도 계산 문제 가능합니다. 얘는 이제 계산 문제 안 나온다겠죠. 계산 문제는요, 여기서 잘 나오는데. 그럼 지금 27번은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각이 5억이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2억을 대출 받았는데 대출 이자가 연 7%이고 20년간 뭐죠? 원리금 균등 방식이죠. 원리금 균등 방식. 그러면서 첫 해 상환할 원금 1년차 첫 해. 첫 해는 답은 좋게 나오거든요. 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저번 보시면요. 이거 뭐죠? 원리금 균등 방식입니다. 얘만 나왔다면요. 제가 5월달, 6월달 예약 과정에서도 문제를 풀고 공식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공식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틀을 잡아야 된다. 공식부터 끄집어내자. 첫 번째. 지금 원리금 균등 방식이니까 그 제목 그대로 원리금 균등 상환액입니다. 요거 구해놓고 제목 그대로. 두 번째는 무조건 뭐 이자. 끝. 그러면 상식적으로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뭐가 나와요? 월금 빼기 이자. 원금이죠. 이걸로 끝. 그래서 이 문제는요, 원리금 균등 상환액에서 일단 첫 해 상환할 원금, 이거 묻습니다. 첫 해 갚아야 할 원금. 첫 해 원금. 그래서 공식부터 돌리자. 공식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총 저당 원금에다가, 다른 말 대출금이죠. 저당 원금에다가 곱하기 저당 상수. 뭐예요? 저당 상수.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자는 저당 원금이 아니고 저당 잔금이죠. 남은 금액이죠. 저당 잔금에다가 곱하기 이자율입니다. 이걸로 끝.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숫자만 4개 차서 넣어주면 돼요. 바로 문제 볼게요. 27번. 가격이 5억인데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2억을 대출받았다. 대출금 얼마? 2억이죠. 요거. 2억. 대출 이자가 연 7%. 나왔네요. 대출 이자가 몇 프로? 연 7%. 2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하였다. 첫 해에 상환할 원금. 단, 연 7% 기간 20년일 때 저당 상수가 0.0944 나왔죠? 저당 상수가 0.0944. 그러면요, 얘만 안 나왔네요. 얘만 안 나왔네요. 안 나온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일단 계산합니다. 그러면 곱해주면 되겠네. 2억 곱하기 저당상수 0.0944 계산합니다. 18880이죠. 얘가 매년마다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다음에 이자 구하죠. 자, 얘가 왜 안 나느냐? 처음에 2억 빌렸죠. 첫 해는요, 갚은 게 하나도 없잖아. 첫 해는 무조건 얘랑 얘가 똑같아. 갚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2억입니다. 2년부터는 달라집니다. 복잡해져요. 갚은 게 있으니까. 첫 해는 똑같아요. 얼마? 2억입니다. 이자가 7%. 암산되죠. 2724, 1400입니다. 그러면
빼니까 이제 원래금 빼기 이자니까 이제 원금 나왔네. 여기가 정답이네. 488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확인했고 정답 3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첫 해는요 그냥 넣으면 답이 나와. 그럼 2년차 같으면 이제 얘가 좀 달라지겠네요. 갚은 게 있으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요 2년 걔도 풀만 한데요 9년 뒤를 구하라. 9년 뒤 13년 뒤를 구하라. 돌아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되게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은 한참 뒤에 묻게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 순발력이 되게 빨리 됩니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갑니다. 아시겠어요? 이럴 때는 일단 요거 머리 싸매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고 한참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해가 아니고 분명히 출제원들이 5년 뒤, 7년 뒤, 9년 뒤 물어버리면요. 그때는 쉽게 말하면 순발력 없으면 못 풀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한참 뒤에 묻게 되면 일단 패스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뒤를 묻게 되면 좀 짜증이 나요. 부담입니다. 28번요. 28번. 자, 금융시장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저당에 유동하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유동성 위험은 감소시키죠. 말 바꿔요.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키면 말 바꿔서 유동성은 증가된다, 감소된다? 유동성은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요. 한 번은 유동성 위험을 물었다가 한 번은 유동성 넣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묻거든요. 예. 왔다 갔다 묻습니다. 유동성 위험은 감소. 틀렸습니다. 2번요. 금융에서 변동 이자를 주게하는 용자는요. 차입자를 인플레부터 보호한다. 아니지. 대출자를 보호하죠. 차입자가 아니고 대출자를 인플레부터 보호한다. 틀렸습니다. 3번요. 2차 저당 시장은 부설 담보로 저당을 원하는 수요자와 용자를 저는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수요자와 금융기관은요. 2차가 아니고 1차 시장, 1차 시장. 예, 여기까지는 저당권을 설정하니까 2차가 틀렸고 1차 저당 시장이죠. X. 3번요. 3번은 질문을 좀 말을 빙글빙글 돌려놨습니다.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은 MBS의 기대 수익률은 대출 이자보다 낮아야지만 요소를 충족이 된다. 이 말은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전제 조건은요. 1차 시장 금리가 가장 높고 그죠? 다음에 2차 시장 금리가 있고 2차 금리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 이때 얘가 바로 대출이자가 되고 얘가 바로 2차 금리가 바로 MB에서 기대 수익률입니다. 요거를 좀 빙글빙글 돌려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유동화의 전제조건은 MB에서 기대 수익률 예를 나왔죠. MB에서 기대 수익률 예를 나왔죠. 얘는요. 기대 수익률은 주택 저당 대출 이자보다 낮다. 주택 저당 대출 이자보다 낮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투자의 요소보다는 주는다. 투자의 요소는 커야 된다.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고 해서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이요. 정답 4번. 다음에 5번 지문. 5번. 저당의 유동화의 전제 조건은 5번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금융은 대상 부를 담보로 제공한다. 담보대출이 아니라고 했죠. 담보대출 빼야 되겠죠. 담보대출이 아니고 장래 수익성. 담보대출이 아니고 장래 수익성을 토대로 대출 나가죠. 담보 제공 들었습니다. 장래 수익성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X.
옳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자, 30번 문제 봅니다. 저당에서 한 방식의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 차입자는 시장이자가 저당이자가 낮을 때 조계산 맞네요. 시장이자가 낮을 때 조계산 5입니다. 2번요. 최정식 상한은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보다 후반기 상한액이 적다. 자, 후반기니까 이거네요. 후반기니까 최정식 상한은 후반기는 가장 크죠. 따라서 최정식 상한은 원리금 균등보다 후반기 상한액은 적다가 아니고 크다. 자, 정답 2번 틀렸고요. 3번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초기는 가장 크다 맞고요. 4번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매기 원리금은 대출 원금 곱하기 저당상수 맞습니다. 5가 되고요. 5번요. 중도상환시 차입자가 저당잔금 바로 나왔죠. 그죠? 저당잔금. 중도상환시 잔금은요. 요 크기. 저당잔금. 얘는 원리금 균등 방식이 원금 균등보다 크다. 맞네요. 5입니다. 틀린 답 2번 틀렸고요. 2번입니다. 자, 이상으로 대출 예조를 마치겠고요. 자, 그러면 저당 유동화는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데 저당 유동화는 일단 한 파트 끝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유동화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